네, 이처럼 어려워진 금융 상황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 불황이 예고된 만큼 올해는 투자 전망도 밝지 않은데요. 그래도 여윳돈이 생긴다면 무얼 하고 싶은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. 지금은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그거 갚는 게 더 현금 지출을 막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. 금리가 많이 올라서 여윳돈 생기면 그 대출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. 빚을 줄이는 게 최우선 순위가 된 건 15년 만에 찾아온 고금리 때문입니다.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3%포인트 껑충 뛰며 가계의 이자 부담도 40조 원 가까이 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고리대금의 매운맛에 지난해 가계대출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.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멈출 거란 기대도 조금씩 나옵니다.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를 만큼 올라서. 하지만 물가 안정을 생각하면 올해 말까지는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. 당분간 빚을 줄이는 게 현명한 투자인 셈입니다. 3.5% 수준에서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추세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빠르면 연말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0.25%포인트 인하할 것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만 시중은행의 고금리 예금이나 이자가 싼 대출을 찾아 갈아타는 건 재미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금융당국이 지나친 이자 경쟁을 제한하면서 시중금리가 내리자 예금의 인기도 한풀 꺾였습니다. 대신 한동안 움츠렸던 채권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며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도는 분위기입니다. 주식시장 위험 자산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금리 또 이제 안전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채권 투자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. 오히려 더블 A 등급 이제 우량 회사채 어떤 고금리 투자 매력이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. 고강도 긴축 속에서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경제 보릿고개를 슬기롭게 넘는 방법입니다. YTN 김지선입니다.